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요. 예, 저는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특히 이주열 총재가 금리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도 하네. 참 신기하죠? 우리 이주열 총재가 금리에 좀 스트레스 받았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충격적인 이주열의 집값 폭락 경고. 무슨 말을 했길래 충격적인가. 한번 기사를 쭉 보고 그거랑 관련된 저의 자료를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특히 이번 그 기사에는 그동안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주안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기사에는 별로 그런 얘기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수가 마지막 인터뷰에 임대 말소 물량, 이게 무섭다. 근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회색 코뿔소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블랙스완이 더 무섭다. 생각지 못한 물량이 나오는데 그 임대마을소 물량이 터져 나오면 공급 폭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1억 2억 싸게 던져버려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말소 물량, 임대 돼지나 오리, 꿩 이런 게 아니라 말소 물량이래요. 무슨 기사인가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또 못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또 일일이 설명하자니 참. 아시아경제 점점 세지는 한은의 집값 고점 하락 경고. 이걸 줄여서 한은 이거는 이주열로 바꾸고요. 집값 고점 하락 경고, 그냥 폭락 경고. 유튜버니까. 자, 이주열 한은 총재 가격 상승 기대 낮아지면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자산 처분 나서면 큰 폭 조정 불가피. 이게 뭐예요? 폭락이지. 큰 폭엔 폭이고 조정은 하락이니까 락이고 폭락. 네. 보니까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맨날 폭락이 어쩌느니 누구 퍼펙트 스톰이라 그랬나, 갯벌이라고 그랬나, 회색 코뿔소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는데 이제 훈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열 귀가 얇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그러니까 홀라당 나도 그런 폭락론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고점론을 제기하면서 추이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평가에서 최근에는 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보다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누가? 이주열 총재가. 이주열 한은 총재의 화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금통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한 직후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니까 거의 좀 완화시켜서 둘러대면서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알고 보면은 이제 폭락한다 얘기예요. 지난해 10월에도 부동산 고점을 언급하면서도 지나고 보니까 딱 10월이 우리 상투였는데, 여러분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11월부터 꺾였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월이 고점이지. 그러니까 이때 그 홍남기가 됐든 누가 됐든 부동산 고점론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KB나 부동산에서는 호가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한다고 나와. 근데 그거는 새빨간 뻥이에요. 그 가격에 못 판다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안 낮춰서 그렇지 실거래가는 지금 하락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할까요? 자, 10절이라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올렸나?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1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예요. 계약서 갖고 조사한 게 진짜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집주인들 얘기 듣고서 그냥 아가리 효과, 주둥이 효과 그걸 가지고 지수를 만들면 그게 아직도 안 꺾이는데, 꺾인 지가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승 중이래. 하여튼 보면 전국과 수도권 지수는 전월인 10월보다 0.15, 0.27%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더 크게 0.79나 하락했다. 대전 0.82, 부산 0.51, 세종 4.11. 와, 세종은 박살이야.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은의 최근 경고는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무섭죠? 전문가들도 한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전망에 동조한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신모 교수 이런 사람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학회장, 모태 상승론자잖아요. 모태 폭등론자. 어쩌면 그분들은 광주 그 아이파크 건축하다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40층짜리인가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예 철거한 다음에 재시공하든지 한다며요. 그런 얘기도 돈다며요. 또 현대산업개발이 또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막 돌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바람에 광주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학회장이나 신모 교수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랑 다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랑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왔어요. 볼게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집값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어이구 무섭다.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분위기가 기대 심리 등이 바뀌면. 그쵸? 지금이 그렇고 있잖아요. 그렇고 거기에 일조하는 게 엘리엇이죠. 매일마다 무슨 뭐 가을비처럼 떨어진다느니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느니 그 박감사 리어라이님도 요즘에 계속 저 따라서 누가 따라했지? 우리 서로 찌찌뽕인가? 아 요즘에는 가을비 할지 겨울비 할지 아 이제 할 것도 없어. 뭐 눈물처럼 떨어지는 뭐 내 비듬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 영끌이지 영끌. 자산 처분에 나섰다. 자기가 자산 처분 나선 건 그나마 빠른 거고 나중에 자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경매나 여러 차압 등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아 서울대 김경민 교수 이따 또 나와요 제 자료에. 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저 인재원통 근무할 때 12사단 근무할 때 상봉터미널에서 맨날 탔어요. 어이 참 상봉 그러니까 반갑네. 야 언제적 얘기냐 진짜 군대 휴가 다니고 그럴 때 첫 휴가를 10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입대하자마자 전방 GP 근무 알죠? GOP 철제 근무 말고 그 안에 가서 6개월 동안 사는 거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6개월 있으면 휴가 나오는데 입대한 지 5개월이나 6개월 있으면 첫 휴가를 나온다고. 근데 전방에 가 있을 때는 아무도 못 나가. 그러니까 그 전방에서 이제 그 작전소대랑 그 GP소대랑 이렇게 서로 맞교환을 하거든요. 그때 단체로 휴가를 가요. 그러면서 이 단체로 그때 한 20몇 명이 단체를 휴가를 가는데 다들 이상한 데가. 나는 막 도망쳤어. 뭐 하다 말았지? 상봉터미널. 이 상봉터미널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 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동그라미 쳐야겠다. 올해 임대사업자 물량이 크게 느는 부분도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거 별표. 야 이거 진짜 한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얘기야 이거. 내가 계속 강조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임대사업자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니까 이게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그동안은 뭐 입주 물량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건축을 안 했으니까 입주 물량이 없고 그러지. 신축이 없으니까. 근데 기존 주택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니까. 어떤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 그리고 얘네들은 말이나 소야. 덩치도 크고 여물도 많이 먹어. 한번 밀어붙이면은 다 깔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감가고 있다니까. 왜? 안 보이거든 지금은 시장이 급락세나 돌아서나 하락세로 돌아서 않고 KB나 부동산원은 계속 오르고 있대. 아직도 올라. 매주 발표하는데 매주 올라. 그 대신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만약 시장이 급락한다는 걸 느껴봐. 지금 실거래가는 급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5억, 10억, 20억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억, 2억은 그냥 쉽게 던진다니까. 왜?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왕창 내야 되고 전에는 안 냈는데 이제는 내야 돼. 이거 이따 제 차트 볼게요. 이걸 제일 처음 볼까 이거. 진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서 한편 한은과 정부에서는 점진적 하락 즉 소프트 랜딩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조정되면 하드 랜딩. 예,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연착륙이란 게 없어요. 소프트 랜딩은 없어. 하드 랜딩이야. 그냥 비행기가 착륙할 때 우당탕탕탕 하면서 날개 부러지고 바퀴 부러지고 막 반토막 나고 그런다니까. 왜? 투자 상품화가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가갖고 뭐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저택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저택인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이랑 그 오른쪽에 있는 집이랑 전혀 가격이 또 다르고 얘가 빠졌다고 해서 얘 옆에 있는 거 같이 안 빠져요. 근데 아파트는 달라. 아니 옆동에 17층짜리 34평이 뭐 2억이 하락했대. 근데 내 아파트까지 같이 빠져. 같은 평형이고 같은 아파트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팔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아파트는 균질화가 돼 있는 투자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란 게 없어요. 서로 먼저 팔려는 데니까. 그러면 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나는 팔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5억이 빠져 있어. 7억이 빠져 있어. 한 2년 지나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집의 아저씨가 1억 떨어뜨려서 팔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저 앞동 아저씨가 또 2억 싸게 팔고 그러면서 내 아파트를 끌어내렸다니까. 이씨,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바로 아파트 균질화된 상품이라서 소프트 랜딩이 없다는 얘기야.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 요 상봉터미널, 이 아저씨 되게 좋아요. 상봉터미널. 상봉터미널에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크게 집값 하락의 요인이래. 이거 진짜 별 동그라미 꽁냐 우리 서한대 선생님 생각난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물량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 맨날 폭동론자들 있죠. 지금도 유튜버들 막 사라고 그러는 그쪽인 사람들. 왜? 올해 입주 물량이 없어서 아파트가 빠질 일이 없대요. 아 그래, 입주 물량은 없는데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이 말 물량도 나오고 소 물량도 나와가지고 돼지 물량도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요 차트는 1960년부터 60년간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서울 전체보다는 좀 더 세요. 자, 밑에 요 빨간 거는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올해 진짜 적은 거 맞아. 적은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파란 있죠. 임대 말소 물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나. 이거 쌓이고 있어. 지금 안 팔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인데 이 사람들은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안 팔 거야. 먼저 팔지는 않아요. 선수들이라면 선수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확대한 거. 자, 확대했습니다. 87년에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근데 91년에 상수 칠 때는요, 입주 물량이 거의 최저치 근처야. 살짝 올라갈 때야. 맞죠? 그 다음에 2006년 11월 버블세븐 무너질 때도요, 정확히 바닥일 때야. 입주 물량이 없을 때야. 나중에 2008년도 한 1, 2년 정도 아파트가 빠지니까 리먼이 파산하니까 그때 입주 물량이 엘리트 레파가 입주하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상승 꼬라 박았다니까. 그리고 지금이죠. 지금 벌써 한 3개월째 꺾이고 있어요. 10월달 상투고 11, 12, 1월달 3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근데 아직은 만만해요. 쭉 내려가 보니까 입주 물량이 입대 물량이래. 군대 생각난다. 거의 바닥 근처죠. 물론 올 여름 정도가 돼야지 바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히 늘어나다가 2023년 4년부터 확 늘어나죠. 근데 여기만 늘어나? 그 주위에 3기 신도시 엄청 늘어나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막대 그래프 있죠. 요거 요게 12,000세대 둔촌주공이야. 2023년 한 2년 1년 반 2년 있으면은 막 거의 입주 물량 된다고 지금 한참 공사해갖고 한 2, 3층까지는 진 것 같은데? 다 둔촌주공? 그러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집 팔고서 12,000세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헬리오 9,000 몇백 세대 들어올 때도 송파구가 축석 주저앉았었는데 그 송파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강동구에 1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걱정이야 진짜. 자, 이거 확대합니다. 임대 말소 물량 이거 임대 말소 물량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연 단위로 묶은 거예요. 이거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건 큰일이라니까 이거. 임대 말소, 여기가 말도 있고 소도 있잖아요. 말똥 소똥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벌써 3개월째 꺾이고 있다니까 살살. 자, 취약 차주가 누구냐면요, 여기 2019년 여기 있죠. 여기서 조정을 받았었죠. 이만큼 조정 받았죠. 근데 2019년 7월부터 갑자기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2030이 폭발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돈이 어디 있지? 대출. 금리가 싸니까. 전에는 금리가 비싸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겨우겨우 대출 받았는데 이제 금리가 싸니까 막 2억, 3억, 5억을 막 대출 받는 거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 뚫고 금리도 싸. 거기다가 뭐 보험 약관 대출 받고 뭐 제2금융권에서 받고 뭐 친척한테 좀 빌리고 그래갖고 막 8억짜리 사는데 내 돈은 6억밖에 없어. 아니 2억밖에 없고 6억이 대출이야. 그게 바로 연끌 아니에요? 패닉 바잉이고.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은 게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기울기에 보세요. 그러면서 30%밖에 안 됐던 그 매매 비율이 44%까지 늘었죠. 그래갖고 50%를 넘던 4050 세대를 역전을 시켰다고. 근데 문제는 이 바닥에서 8년 9년 오른 상태에서 샀단 말이에요. 3배 4배 오른 상태에서 산 거라고. 이 과정을 뜯어서 다주택자들은 계속 줄였죠. 이게 누적 순매수예요. 보세요. 파란 거 이게 월간 순매수예요. 계속해서 팔잖아. 이게 한 작년 이게 한 5, 6개월 정도 제가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아마 계속 지금도 팔고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취약 차주라고. 하드랜딩이라고. 자산 처분에,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이 바로 얘네들이야. 2030.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가 있다. 이게 다 시나리오로 된다니까 진짜. 그러면 이주열 총재는 지금 금통위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금리 올린 날 얘기한 거야. 금리 올린 날. 금리 올렸으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이게 11월까지거든요. 11월. 그러면 12월 거 1월 거 더 오르겠죠. 기준금리를 또 올렸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2006년 말 그 서프라임 사태 날 때처럼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다가 한 2년 정도 상승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 왜? 싸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오르니까 얘가 폭락하더라. 그 임계치가 2년이라고 그랬죠? 장기간 하락하다가 2년 정도 후에는 아파트가 상승친다. 왜? 2년 오르는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오르는 거는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했는데 진짜 2.39%까지 떨어졌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야 2%대. 옛날에 7% 8%일 때 비하면. 근데 지금 3%가 넘었죠. 최근에 5%도 상단은 5% 넘었어요. 평균은 3.6인데 문제는 2년 정도 오른 거는 버틴다니까. 왜? 싸니까 같이 올라 그냥. 근데 계속해서 오르고 기울긴 더 급해져. 그럼 폭락이라니까. 몇 년? 8년. 몇 년도까지? 2029년 말 2030년까지. 참 그건 위험한. 자, 지금 서울 아파트 매일 제가 시장 방송할 때 꺾이는 거 얘기했죠. 계속 꺾이죠. 다 꺾여요. 지금 강남 3구나 뭐 서초구, 송파구 요 정도만 버티지 나머지 건 다 꺾여요. 뭐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다 필요 없어. 다 꺾였어. 경기도는 더 많이 꺾였어요. 자, 이거는 제 데이터고 물론 한두 달 늦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를 봐도 다 꺾였죠. 수도권 꺾였어요. 10월달 상투. 전국도 꺾였어요. 광역시도 꺾였어. 지방광역시, 지방도 다 꺾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도 보면요. 동부권이 제일 많이 꺾였죠. 이게 어디예요? 노도강 금강구잖아. 노도강 뭐 이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남권은 꺾였다가 살짝 반등했지만 서부권, 이 은평구 같은 게 폭락이잖아. 폭락. 도심권도 한번 폭락하고 동남권, 강남 3구도 빠지고 있다니까. 몇 개 신고가 비싼 아파트 한개 되면서 뉴스에 나오니까 뭐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지 실제로는 하락하고 있어요. 자, 국외도 봐서 경기도 빠지고 있죠.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빠지고 있고 강원도만 안 빠져. 강원도만. 충청남도도 조금 버티고 전북도 빠지고 경상도 다 빠지고 제주도 빠지고요. 전라남도도 빠져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를 보면요. 세종시가 제일 많이 빠지죠. 인천 빠졌어요. 대전시도 빠지고 있어요. 부산시 빠지고 있어요. 광주만 올라. 광주만. 대구시는 빠진 지 오래됐어요. 대구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광주만 올라가지고 빨리 비쌌을 때 팔려먹으려고 급행으로 짓다가 부실공사 아마 무너진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길게 봐도 워낙 많이, 뭐 이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빠졌다.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지.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갈게요. 서울 오건역도 뭐 다 꺾인 거 보이시죠? 이게 2003년부터예요. 20년 차트예요. 자, 수도권, 지방도 다 빠지고 있어요. 광역시, 지방도 다 꺾였어요. 지금 한 두세 달 이상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한 군데만 안 빠지죠. 얘만 안 빠지죠. 얘만. 광주만 안 빠지고 전부 꺾였다니까. 부산 빠져. 여기 파란색 대구 빠져. 여기 세종 엄청나게 급락해. 까만색 대전도 빠져. 분홍색 인천도 빠져. 뭐 그다음에 여기 하늘색 서울도 빠져. 다 빠지죠. 이건 뭐지? 울산도 빠져. 이거는 뭐지? 연색 전국도 빠져. 지금 안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 자, 지금의 상투 상황이 91년 상투랑 너무너무 똑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표가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줄고 이게 다 똑같다고요. 지금 큰일이야 진짜. 너무 똑같아서. 지금 91년이라 맨날 아침마다 방송하는 거니까 추가 얘기는 안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일 제가 요거 갖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는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그 전에 절반을 안 깼다. 이때도 하락을 했는데 상승한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뺐다. 그러면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전체에 대한 조정이에요. 전체에 대한 조정. 그럼 얘가 요 정도까지 빠진다고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죠. 이게 똘똘한 놈이야. 그러니까 시발점을 안 깬다고. 다 시발점을 안 깨잖아요. 그런데 시발점 깬 적이 있어요. 요 시발점을 깨잖아요. 국토부. 왜냐면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엄청 똘똘한 놈들이야. 강남권이 주로야. 근데 일반 보편적인 아파트들은 저점을 깬다니까. 저점을 여기 깼다니까. IMF 때. 그러니까 요거 저점을 깬다고 형사본부정책연구원에서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돼? 25년 30년 전에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2030년에 가서 보면 일본은 20년 동안 하락했는데 우리는 8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형 완만한 장기 하락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형 대폭락장이 온다 이거예요. 기울기가 엄청나. 일본의 2배야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자, 기사를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올린 1000건 가까운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이거예요. 이게 8월 12일 날 올렸더라고. 8월 12일 날. 91년 일본과 2006년 스페인과 2021년 한국과 너무너무 똑같다. 근데 2021년 10월 달에 이미 상투 쳤어요. 실거래가 지수로는. 자, 그 다음에 박승총재가 아파트 30년 하락한다고 이게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비슷한 시점이에요. 금리 올리기 전에. 금리 올린다는 것도 다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일본 도쿄 1991년 상투 치고 빠지는 거.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죠. 과잉 하락 경향. 이 과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버블이 없었으면 10원만큼 빠지게 될 게 그 버블이 껴갖고 25원, 30원까지 빠진다고. 그게 과잉 하락 경향이에요. 자, 미래에셋에서 20년 폭락설을 주장했죠. 피크아웃 3요인 뭐예요? 인구, 소득, 금리. 20년 동안 좋았던 우호적이었던 재료들이 앞으로는 20년 동안 나쁜 지표로 한다. 즉 피크아웃 됐다. 꼭지치고 빠진다. 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에서 우리 여기 신천동에 그 아파트 짓는 거 공사 사진 하면서 사우스 코리아 데인저 오브 리피팅 저펜즈 이코노믹 버블 콜랩스. 한국의 일본형 버블 붕괴를 경고한 엘리엇 TV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거 제가 먼저 했었거든. 그러니까 도이체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 W가 V 발음이에요. 독일에서는. 제가 독일어 좀 하잖아. 껄껄껄. 이힐리베티히? 뭔 소리인지 몰라? 자, 그 프랑켄슈타인 같이 생긴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 뭐 KDI 화상으로 했지만 서울 아파트는 폰지 사기다. 먼저 산 놈이 나중에 산 놈들 가격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펌프질하고서 100억까지 가려나 봐. 5억에 사는 거를 13억, 17억이 됐으면 됐지. 거기서 20억, 30억 더 부르고 있다니까. 100억까지 부르는 거야 그냥. 퍼펙트 스토미언 에브리띵 버블 터진다. 프랑켄슈타인 교수예요. 하버드대 교수예요. 자, 서울대 교수의 김경민 교수 최근 거죠. 20% 폭락 경고. 근데 엘리엇은 반대예요. 왜? 20%가 아니라 52% 폭락이다. 아, 이분은 올 연말까지 2%가 되면 20% 폭락한대요. 진짜 올해 20% 폭락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박근계 장관이 있죠. 소름주의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한다. 60% 폭락. 719페이지짜리 30명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낸 보고서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2015년 잘해야 2015년 지킬 것 같은데 못 지킬 것 같다. 그 얘기 뭐예요? 60%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8년 있다 보자고. 8년 있다. 소름주의 1991년 4월 대상수 직전의 서울 아파트 거래 상황이 놀랍도록 지금과 똑같다. 제가 이거 91년 4월달 고점 치고 5월달 이후에 하락세 신문 기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루 폭락설을 또 주장했어. 30년 폭락 주장했던 박승총재 벽두부터 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터뷰에서 또 폭락설 재주장. 아마 나중에 미분양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점점 지방은 미분양 쌓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나중에 쌓여요. 꼭지치고 좀 빠져야지 미분양이 쌓여요. 하락한 게 5% 10% 이렇게 빠져야지 사람들 눈에 이거 아파트 지금 사갖고 1년 후 2년 후에 분양 받아갖고 했을 때 빠져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분양을 안 받아. 계약도 포기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분양이 쌓인다. 그게 박승총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시아경제 충격적인 이주열의 집값 폭락 경고. 오늘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뭐라고요? 이거죠, 이거. 60년 동안 봤을 때 임대 말소 물량, 요 말소 돼지가 아니고 말소 물량이야. 이게 지금 블랙스완이라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나타난다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지은 게 없으니까 입주할 게 없지. 그런 거만 알고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생각지도 않은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야. 누가 쏟아내? 임대사업자들. 이미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는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는 빨리 팔아야지. 다섯째 열채 있는데 그거 10년 전 20년 전에 사갖고 지금 막 3배 4배 뭐 8천만 원에 사는 거 막 지금 6억대 있고 7억대 있고 이런데 거기서 아했다고 그러겠다 1억 싸게 팔아버려. 그래도 5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니까 지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변을 또 하니까 목이 조금 잠겼네. 물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인사드리고 뉴스 있으면 또 만들어서 올릴게요. 왜 음악이 안 나오냐? 예,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C를 지키는